여기는 이론 학원이고요. 저희가 만난 지 한 1년 전 정도에 오픈하기 전에 이제 만났던 우리 김철훈 원장님. 네. 오늘 정자동 이론 학원 찾아왔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만난 게 언제쯤이에요? 작년 봄 정도였던 걸로. 그땐 오픈하기 전이었나? 네. 이제 학원을 어디다 내야 될지 이제 한창 찾아다니고 있었던 그. 계약도 하기 전이었어요, 네, 그때가? 계약도 하기 전. 와. 네, 한창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진짜 계약도 하기 전에 나랑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벌써 1년 만에 200명. 지금, 네, 200명 좀 200명 넘었죠. 정도. 와, 대박이죠? 사실 이 학원을 오픈하려고 학원을 열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원래는 제가 생각하던 어떤 새로운 길, 그러니까 제가 찾아낸 새로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 자꾸 쌓이다가 나중에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규모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고3, 뭐 재수, 삼수 이런 애들인데, 그 애들한테 저기 기다리게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도무지 이제 받아줄 수가 없는. 근데 그 학생들은 기다리면 1년을 더 기다리는 소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차려야겠다. 해서 학원을 차리게 된 거죠. 지금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거의 과외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입소문으로 계속 퍼지고 퍼져서 이제 대치동에도 퍼지고 이제 지방에도 퍼지고 해서 과외 대기생들이 뭐 200명, 300명씩 과외만 그렇게 이제 모이게 된 과외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런 대기생들이 생기지 않게 학원을 열었는데, 지금도 전국에서 많이들 찾아오고 계시고, 또 조금 이제 좀 죄송한 건 지금도 이제 슬슬 대기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여기 꽉 차겠네요? 대기가 생긴다는 건? 그렇죠. 원래 약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걸 대기를 걸어드리고 안 된다, 뭐 내년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를 줄이고 싶어서, 그런 걸 안 만들고 싶어서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에서도 또 이제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쓰이죠, 요즘은. 그러면 지금 처음에 할 때 왜 대치동에서 그렇게 하다가 와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비율이 그러면 대치동과 여기가 분당이잖아요. 또 인근에 보면은 뭐 수지, 광주 이렇게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분당에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한 55% 정도. 그래도 되고. 반은 좀. 네, 반은 좀 넘죠. 네. 분당에 있으니까. 그리고 대치동에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한 30% 정도 돼요. 30%나 돼요? 네, 생각보다 좀 되게 의아하죠. 대치동에서 굳이 역으로 이렇게 정자동으로 넘어온다는 게 사실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 다녔었는데, 저만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국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국공마였잖아. 네, 그게 국어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 이유가 제가 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저는 국어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국어 모의고사에서 60점대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국어에 8시간씩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본 거죠. 내가 이렇게 국어를 공부해서 수능 국어를 준비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시험지를 열었을 때 내가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글이 나오면 나는 풀지 못하는데, 이 방법이 나한테는 맞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학원들을 정리를 하고 스스로 연구를 한 거예요. 언제 연구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수능이라는 시험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조사를 시작했죠.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토대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93학년도에 수능이 최초로 나왔어요.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93학년도 시험지부터 쫙 모든 시험들이 다 모은 거예요. 하나씩 분석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 선택지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얘는 왜 정답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왜 정답이 되지 못할까? 그거를 1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죠. 이 수능 국어 시험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깨닫고 나니까 놀라운 점이, 국어라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출제 원리라는 게 가볍게 말씀드리면 다른 그림 찾기랑 거의 비슷해요. 와. 네, 이 딱 주어진 정보, 이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이
알 수 있냐의 주체가 내가 알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에 딸기가 파란색이래요. 근데 이제 선택지에 문제에서는 딸기는 빨간색이 진할수록 맛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죠. 윗글에서는 딸기는 파란색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내 어떤 상식이나 배경식, 나의 이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글을 이 통해서. 지문에서 말하는 걸 알아내는 게 그렇죠.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 그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건 어떤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알려주긴 하니까. 근데 제가 진짜 알리고 싶은 거는 수능의 출제 원리. 이걸 진정으로 대비를 하고 뭐가 나와도 언제나 다 맞출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게 제 수업의 이제 주된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